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뼈있는 몸을 대는지 뼈아대 오늘 폴라리스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제목은 여행의 궁극적 목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행의 궁극적 목적은 기존에 내가 살던 것을 낯설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이다. 이게 제가 어디서 이거 제가 쓴 건데 이거를 좀 더 단순하게 어떤 철학자가 말한 거예요, 이게요. 그 다음에 근데 제가 좀 각색을 하고 제가 살을 더 붙여서 완전 좀 제 얘기로 한 건데 그러니까 이 여행의 여러분 목적은 이제 뭐 새로운 거 보는 건데 근데 여행이라는 게 우리가 거기 가서 평생 사는 게 아니잖아요. 잠깐 갔다 오는 거란 말이에요. 잠깐 갔다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얘기 하나 해드리면 제가 싱가포르에 5년 살았거든요. 이게 되게 재밌어요. 싱가포르는 항상 덥잖아요. 겨울에 오면은 한국은 추우니까 사람들이 추운 거 싫어하잖아요. 근데 이게 막 뭐랄까 휴미드 그러니까 끈적끈적하고 막 더운 데 있다가 이제 그 인천공항에 딱 떨어져서 밖에 나왔을 때 그 첫 나오는 순간 있잖아요. 그냥 춥다고 느껴지지 않고 되게 쾌적하다고 느껴져요. 근데 바로 적응합니다. 바로 적응해서 엄청 추워서 이제 추워 죽겠다. 그러면서 이제 반대로 뭐예요? 싱가포르에 딱 돌아가면은 이 따뜻함. 항상 그거예요. 그러니까 딱 어딜 갔다가 이렇게 돌아게 보면은 이렇게 뭔가 당연했던 게 되게 새롭게 느껴지고 되게 낯설게 느껴져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행을 살면서 운이 좋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이 여행을 뭐 개인차가 있죠. 뭐 여행에 풍경 보러 가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뭐 식도락 여행 가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뭐 쇼핑하고 가시는 분도 있고. 근데 뭐 나이 드신 분은 이건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어린 친구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좀 가족이랑 같이 안 가고 혼자 가거나 이렇게 저는 여행도 여러분 좀 혼자 가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상 혼자도 많이 가봤거든요. 되게 재밌어요. 그다음에 좀 요즘에 이제 더 좋은 게 뭐냐면은 핸드폰이 있어갖고 스마트폰이 있어서 어느 나라 기초 대화는 여러분이 로밍만 되면은 그다음에 그 나라 갈 거를 뭐 사전 같은 걸 다운로드로 오프라인에 그러니까 어플도 잘 돼 있고 해가지고 그러면 최소한의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학교 같은 데 가보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왜냐면은 그냥 특히 이제 영어권 국가 이런 데 가면은 저는 꼭 뭐 캐나다 갔을 때도 그랬었고 미국 갔을 때도 그렇고 뭐 토론토 대학교 이런 데 가서 아무 강의실이나 들어가서 그냥 강연도 한번 좀 들어보고 그랬어요. 그럼 막상 들어가면 막 멋지다 그런 거 아니에요. 졸려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전공도 모르고 그래갖고 이렇게 관광지만 보다가 이게 좀 대학생들 좀 이렇게 그 나라 이제 진짜 대학생들이 가는 좀 펍도 가보고 좀 이렇게 활기찬 데 가서 이 친구들은 뭐 하고 노나 이렇게 봐요 이러고 그렇게 이렇게 놀다 보면 재밌고 그다음에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제 친구 태용이랑 현식이랑 이렇게 토론토에서 시작을 해갖고 워싱턴 뭐 어디 이제 뉴욕 보스턴 해서 이렇게 다시 몬트리올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데 제가 뭐 MIT 친구들이랑 풋살하고 그랬었다니까요. 근데 제가 이제 하나 얘기 드릴게요. 제가 영어를 그때 이제 막 군대 전역하고 갔다 왔던 건가?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멍청했었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제가 막 수능도 그래도 잘 보고 했는데 영어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영어를 못 알아들었었어요. 제가 그래서 MIT 친구들이랑 거기서 풋살을 했는데 영어 못 알아듣는 게 기본 베이스야. 우리나라 사람이 영어 못 알아듣는 게 기본 베이스지. 그러니까 근데 희망 알려주는 거예요. 일반적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알려줄게. 근데 내가 아주 긴 게 여러분도 그렇게 영어 못 하시는 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그때 영어를 나름 열심히 했지만 영어를 잘하지 않는다고 표현하죠. 알았어. 못 듣는 건 잘하지 않는 그래서 거지 못한 건 아니 근데 내가 이거 왜 얘기하는지 알아줄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로 어디서 봤으면은 대학원생은 이제 graduate student라 그래요. 나는 이제 graduate를 이제 그 졸업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축구를 하는데 나는 걔네가 이제 대학원생인 건 끝까지 모르고 내 친구들한테 내가 해석을 해줬어요. 졸업생들인데 와서 공 차고 있는 거래. 근데 내 친구들 계속 궁금한 거야. 그래 대학교 졸업해야 그러니까 graduate student가 이제 대학원생인데 대학원생이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졸업생들이 와서 계속 공을 차는구나. 오비들이 와갖고.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이제 벌써 거기서 추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가 나중에 그걸 되게 깨달았어요. 내가 이제 대학원 가면서 대학원을 그레듀에이트 스쿨이라 그러는구나. 몰랐어요. 대학원을 뭐 영어를 당연한 거죠. 내가 대학원은 영어를 볼 기회가 없으니까 뭐 빅스쿨인가 뭐 이런 건 줄 알았겠죠. 그렇죠? 빅유니버시티 이런 걸로 알았겠죠. 근데 내가 맨날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저랑 고 작가님이 이제 뭐 맨날 이렇게 뭐 말해주고 뭐 그러니까 뭐 저희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도 불가는 아니다. 이제 벌써 10년 전 얘기네. 10년도 넘었는데 10년 전에 저도 모르는 게 많았고 지금도 모르는 게 많고 근데 저는 그런 걸 되게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또 여행 같은 게 여러분 이제 왜 갑자기 이 얘기를 왜 꺼냈냐? 여행이 좋은 게 뭐냐면은 그 여러분이 못한다는 거,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어설픈 거 이런 걸 좀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를 뭔가 이렇게 경험해 보는 게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그런 게 또 똑같은 맥락이 왜 여러분 일상에서는 희한한 짓 하거나 뭔가 실수를 하면은 예? 뭔가 이렇게 잘 못한 거 취급받고 그 다음에 뭔가 잘못됐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러는데 여행 같은 데 가는 경우는 뭐예요? 그냥 막 몰라도 되고 난 어차피 거기 여행자예요. 난 거기 평생 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진짜 이것저것 다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그러면서 또 이제 일상으로 또 돌아오는 건데 제가 그러면서 또 이제 이 여행을 하면서 이제 느낀 게 뭐냐면은 이제 또 언어 같은 것도 배운 거예요. 이제 제가 이렇게 막 여기저기 가면은 이렇게 유스 호스텔 같은 걸 많이 잤거든요. 유스 호스텔, 이게 싱가포르도 갔을 때도 맨 처음에 갔을 때는 유스 호스텔 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싱가포르도 살아봤고, 그 다음에 일본 갔을 때도 유스 호스텔 갔었고, 유스 호스텔은 이제 그 막 여러 친구들이 이제 막 이렇게 2층 침대 된 데서 이렇게 막 자는 거죠. 그때 제가 이거는 이제 낯선 정도가 아니라 내가 뭐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나름 영어 공부를 또 열심히 해서 갔는데, 영어를 열심히 해서 갔는데, 막 독일 친구들, 스코틀랜드 친구, 뭐 이런 친구들을 막 친구도 아니죠. 그냥 같이 방을 쓰는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내가 영어를 하려고 했는데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는 거야. 그 액센트가 그러니까 분명히 이렇게 들리는 것 같은데 전혀 못 알아듣겠는 거야. 그래서 세상에는 미국 영어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영어도 많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 영어만, 내가 한국에서 영어를 배웠잖아 나는요. 그 다음에 그게 꼭 마치 정답인 것 마냥 배웠단 말이야. 그거 마치 안 하면 영어 못하는 사람인 것 마냥. 영어 발음, 미국식 발음에 영어 꼭 못하고 그거 못하면은 틀렸어. 방어를 하는 거 가르쳐 줄게. 나는 그걸 좀 그때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그거를 진짜 진작에 깨닫고 싱가포르 유학을 가기로 한 결심 중에 하나가 싱가포르 하면 인도 액센트도 있고 싱글리시가 기본이고 중국 액센트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막 포르투기시 액센트 이런 거 되게 특이해요. 브라질리안 액센트도 되게 특이하고 그러니까 그냥 진짜 포르투갈에 있었던 분들 둘 다 포르투기시 쓰지만 또 액센트가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서 정말 영어는 다양하구나. 그 다음에 그 영어 발음 샤브라 잘하는 게 전혀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른 컨텐츠를 내가 알고 그거를 요목조목 전달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거나 그걸 완전히 깨달았죠. 그래서 저는 막 한국에서 친구들이 막 발음 막 미국인처럼 따라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막 미국인처럼 막 카테고라이즈 막 이러면서 막 영어 잘하네 뭐 어쩌라고 그거를 나보고.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뭐 당연히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뭐 120% 공감을 하는 게 간단하게 저도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여행을 가장 오래 한 게 50일 딱 해외에 있었던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전 여행을 많이 안 해봤어요. 그거 50일 전에는 뭐 한 일주일 한 두 번 정도 3박 4일 하나 일주일 한 번 했는데 그때는 좀 못 느꼈는데 한 50일 있으면서 제가 처음 많은 걸 배웠는데 그 중에 되게 배웠던 거 여기 연관된 게 뭐였냐면은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저는 한국이 그립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한국이 되게 그리운 거야. 한국이란 곳 자체가. 그래서 빨리 내 친구들 만나고 싶고 한국 음식 먹고 싶고 이게 일주일 되면 못 느꼈는데 한 이제 50일 한 30일 넘어가면 미치겠는 거예요. 너무 그리운 거야 대한민국이. 근데 놀랍게 대한민국 오니까 또 나가고 싶어. 그때 이제 스페인하고 태국 갔었는데 특히 스페인이 너무 그리워가지고 약간 지금도 이게 남아있는 게 뭐냐면 그때 갔던 비슷한 발음만 불어도 막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여행을 하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은 기존에 내가 살던 곳을 낯설게 하는 것이라고 써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대한민국을 그리운 세상으로 처음 바라본 거야. 그럼요. 그리고 그전에는 그리운 게 없었다가 갑자기 해외에 가니까 그리운 게 2개나 생긴 거야. 내가 있는 것도 그리운 게 생겼고 자꾸 거기도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건 내가 변한 거잖아요. 내가 변하면서 낯설게 그리고 게다가 제가 50일 동안 그 스페인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것도 경험했는데 국내와 다른 문화를 경험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같이 밥을 해 먹는데
뭐 70대 노인분이 그때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뭘 열심히 그 막 야채 같은 걸 자르는데 거기서 어떠한 30대 후반의 남자가 막 딱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렇지 않게 듣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 상상도 못할 일이지. 30대 정도 애가 70대 어르신들을 막 지시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 막 따라서 해. 왜냐면 그거의 메인은 그 사람인 거야. 이 사람 보조인 거예요. 보조였기 때문에 이 어르신도 당연히 내가 따라야 된다는 건데 아무런 그게 없고 이분도 자기가 지시한 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는 거야. 우리 같은 경우는 어르신은 앉아 계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당연하다 했던 것이 당연하지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더 멋있어 보이더라고. 내가 나이 들어서도 만약에 여기서 나보다 나의 반밖에 안 살았지만 얘가 리딩을 한다면 내가 따라가주는 게 맞는 거잖아. 그리고 언어도 말씀하셨는데 언어 제가 영어를 하는데 제가 못하니까 내가 쏘리라고 한번 했어요. 그랬더니 그 호주 출신이었는데 네가 왜 쏘리냐? 난 한국말 하나도 못하는데. 근데 그걸 딱 들으면서 너무 생각이 당연한데 생각을 못 해본 거예요. 그래서 그래 우리나라 돌아오면서 느껴진 게 뭐냐면 우리 생각보다 그 미국 발음 비슷하게 좀 사대주의 쩔은 게 되게 많이 있구나. 그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게 좀 있었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코리아는 코리안 액센트 갖고 하는 게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그냥 발음을 좀 구분해줘야 되는 건 있어요. 그다음에 그 뭐랄까 액센트를 좀 잘 찍어줘야 되는 것도 있고 왜냐면 액센트를 못 찍어주면 왜냐면은 그 우리나라는 이렇게 강세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좀 가르쳐 주는 건 중요한데 뭐 저는 뭐 조교도 해봤고 뭐도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이 받는 영어 교육이라는 자체가 진짜 이게 우리가 큰 도움이 되나? 진짜 이게 맞는 건가? 나는 뭐 이게 그냥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이런 지금 영어 교육 공교육뿐만 아니라 좀 공교육만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교육은 이거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받고 있냐? 왜냐면 공교육은 어쩔 수 없이 국가가 정해준 시스템에서 받는 거라고 쳐도 사교육은 자기가 자기 돈 내고 자기 시간 써면서 받는 거잖아요. 이걸 왜 영어를 이렇게 배우고 있지? 나는 그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거에 대해서. 왜냐면은 진짜 오히려 그 시간에 독서를 제대로 하는 게 훨씬 중요해갖고 컨텐츠를 올바로 전달하는 게 훨씬 중요한 건데 맥락을 하는 게 훨씬 중요한 건데 아무튼 그러니까 이거 하면서 좀 결론을 하나 내고 싶은 게 또 이것도 가족이 있으면 이게 좀 힘들어요. 항상 가족이 있으면 이렇게 선택의 폭이 좀 작아지죠. 그냥 가족이 없는 분들이나 아니면 좀 가족이 의기투합해서 이렇게 뭐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동남아 같은데 좀 괜찮은데 가면 이렇게 한 달씩 살아볼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뭐 에어비앤비 이런 것도 많이 발달하고 일본 같은 데도 요즘에 우리나라랑 그렇게 물가 차이가 크게 안 나요. 그런데도 이제 뭐 2주, 3주 이렇게 살아볼 수 있거든요. 휴가 잘 맞추면은. 그러니까 고 작가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뭐 다 여행 가면 뭐 5일도 가고 7일도 가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잘 계획을 세우셔갖고 이렇게 우리나라가 좀 낯설어질 정도로 그 기준은 좀 다 다르겠죠. 그렇게 좀 여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 그 예쁜 광경을 보고 어떤 특정 목적이 있으면은 뭐 3박 4일 5박 6일 그다음에 내가 한계 상황이라서 그게 도저히 이렇게 시간을 낼 수가 없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이게 결국 이렇게 새로운 시가 바라보는 것 자체가 성장을 했다는 네. 거예요. 성숙해졌다는 거고.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완공됐던 이제 창의성 부분을 하겠지만 이렇게 해야 창의성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새로운 시가 그다음에 있어요. 그게 있죠. 저는 살아봤잖아요. 전 여행이 아니라 캐나다 5개월, 미국 1년 조금 넘게, 그다음에 이제 싱가포르 5년 살아봤잖아요. 그다음에 여행도 가면 뭐 3주씩 많이 가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느낀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막 안 살아본 그렇게 안 살아본 사람이 99%일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요. 99 좀. 그전인데 그래서 정확하냐 모르겠지만. 동경을 하잖아요. 제가 하나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딜 가나 다 지옥입니다. 밖에서 보면은 그림이지만 안에 들어가면 다 지옥입니다. 다 먹고 사는 게 더럽게 힘들고 밖에서 보면 희극이다. 갔다 보면 비극이다. 그러니까 그냥 다 지옥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면은 우리가 내전이 있거나 그 다음에 어떤 종교적 억압이 엄청 심하지 않은 나라 이상은 다 살만하다. 예? 특히 그 다음에 우리 같이 의료 시스템 이런 게 좀 좋은 나라가 없다. 그다음에 뭐 대중교통 이런 게 좋은 게 없다. 그다음에 뭐 이렇게 IT 인프라 이런 게 좋은 나라가 없다. 제가 그걸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우리나라가 살만하다 이 말씀이시죠. 예. 아무튼 뭐 동의 많이 하실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다음에 또 세계 뭐 프랑스에도 맛있는 음식이 있고 스페인에도 맛있는 음식이 있고 뭐 일본에도 맛있는 음식이 근데 있지만 딴 거 떠나서 안전은 거의 세이프티가 뭐 최고 중에 하나죠. 최고니까 네. 우리나라 그것만 고 규정 시큐리티가 가치가 좋으니까. 없잖아요. 예. 아무튼 뭐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걸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여러분 생각해서 이런 생각을 아예 안 해보다가 이런 얘기 듣고
이 방송을 뭐 10,000명, 20,000명이 보면은 저는 한 5분 정도는 그래 나도 살면서 저런 것 좀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말하지만 저희가 하는 얘기를 여러분이 10,000명, 100,000명, 뭐 많이 볼 때 100,000명 뭐 보면은 그게 여러분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바뀔 수 있는 사람들한테 계속 자극을 주고 동기부여를 주고 좀 힘들면은 또 다시 이끌어주고 그 다음에 이런 세상에 옵션도 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은 즐거움을 추구하는 방향의 이야기를 들려주면 우리는 자기개발 방향이 있고 자기개발 방향 내에서도 이런 즐거움이 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나는 안 되는데 안 될 확률이 더 높아요. 왜냐면 뭐 몇 달을 내서 한 달을 내서 시간을 돈을 투자해서 어디 여행 간다는 게 보통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힘들 수도 있는 건데 애초에 생각을 안 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여행의 목적이 생각해보니까 뭐였다? 아 우리나라를 좀 낯설게 바라보는 게 큰 목적이었는데 나는 여행을 많이 갔다 왔지만 그런 게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다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딱 여행 갔다가 집에 막 우리 집이 최고지 이 말을 다 한 번씩 한단 말이에요. 아무튼 그런 걸 여러분이 이번에 여행의 궁극적 목적이 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만의 여러분의 목적도 생각해 보시고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행의 목적은 무엇인지 한번 써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진짜 이렇게 좀 장기 여행을 한번 가족도 좋고 저는 나중에 가족이 그렇게 한번 갈 거거든요. 여러분도 그게 또 여러분 경제 상황에 맞게 아니면 그걸 위해서 이렇게 다 같이 뭐 이렇게 뭐 경제적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변화를 위해서는 포기가 필요하잖아. 그럼요. 우리가 전강연이었죠. 예, 그게 예. 변화를 위해서는 이런 포기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도 이렇게 좀 뭐랄까 여러분의 인생을 좀 낯설게 하는 되돌아보게 하는 여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